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 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선동환 책임 매니저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수만 개의 차량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경험을 공유드립니다. 이를 통해 차량 도메인 특성 및 효율적인 센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차량에서 수집되는 센서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웹로그 분석 활용과 비슷하지만 차종마다 다르게 장착되어 있는 수백 개의 전자제어 장치의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플랫폼 구축 과정에서는 차량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도메인 특성에 맞도록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 처리를 제거하고 자원 사용률 감소 등의 정량적 효과를 얻었으며, 특히 시그널 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신규 서비스 개발 기간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축 과정에서 발생했던 환경 및 기술적 이슈와 고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 데이터 도메인 특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존에 존재하던 이슈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데이터 시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플로우 중심으로 고민했던 부분을 설명드릴 것이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점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다양한 도메인 데이터에 흥미를 느끼실 텐데요. 차량 데이터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아주 간단한 그래프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K5라는 차종은 다들 아실 텐데요. 과학 오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튜닝,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의 대명사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아래 차종별로 안전운전 점수를 통계낸 그래프와 같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K5는 분포상 딱 평균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벨로스터 N, 아반떼 N과 같은 스포츠 차종이나 스팅어, G70을 소유한 차주들이 좀 더 난폭한 운전을 즐기고 있는 거죠. 튜닝과 운전 습관을 좀 더 많은 지표로 분석하면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간단히 봤을 때에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러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단순 GPS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브레이크, 조향각 등의 정밀한 센서 값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서 값들은 어떻게 수집하고 처리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차량 데이터는 차량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차량 내부의 전자제어 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센서 값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림은 차량의 주요 제어 장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규모는 사실 직접 보거나 구체적으로 듣기 전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할 수준의 양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데이터들을 처음 봤을 때 센서가 정말 다양함에 감탄을 하였는데요. ABC 수준의 간단한 시그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여진 그림처럼 차 한 대에 100개가량의 제어 장치에서 1초 미만의 간격으로 대략 2만 개가 넘는 시그널들이 로깅되고 있습니다. 보통 주행 중에 기록되는 시계열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비식별화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활용 동의를 받아 다양한 용도로 분석 및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하루 데이터 사이즈를 예측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에서 하나의 메시지는 120비트의 크기로 약 20개의 시그널을 포함하도록 구성됩니다. 그러면 초당 2만 개의 시그널이 로깅된다고 했으니 약 1000개의 메시지를 생성해야 될 텐데요. 국내 기준 하루 평균 차량 운행 횟수가 최소 2천만 건이 넘습니다. 운행 시간이 평균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루 100조 개 이상의 메시지와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전사 내부에서 누구나 쉽게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서비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된 플랫폼 제작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적어도 직원들이 실험차 혹은 자기 차량 데이터는 쉽게 보면서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인프라 및 아키텍처 구조부터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무리한 인력 및 자원 투자가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 IT 엔지니어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 시스템 환경을 알아봤는데요. 회사 특성상 정말 다양한 조직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합니다. 데이터 활용도 마찬가지로 각 조직에서는 어떻게든 사용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사일로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이슈도 심각하여 데이터를 내부 시스템 간 실시간 제공도 불가능하고 분석 서비스를 신규로 진행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원이 할당되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그림을 보며 각각의 서비스는 각 조직이 활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수행되는데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파싱 로징을 자체적으로 구동하고 깊이 있는 차량 도메인 널리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차량의 경우 일반 서버 간 네트워크 통신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지며 트래픽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두 방향의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한정적이고 목적이 뚜렷한 경우 단일 프로토콜을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만약 주행 로그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 전체가 필요한 경우는 주행 중에 로깅된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해서 수집하는 다목적 프로토콜을 활용합니다. 전체 시그널에서 원하는 시그널만 활용하여 전체 차종에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은데 먼저 완전히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은 차종 양상과 밀접하며 그 자체로도 너무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행하더라도 신규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사용자가 핸드폰처럼 단말을 잘 업데이트하지도 않기 때문에 레거시 차종 호환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 내부 분석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던 다목적 프로토콜을 서비스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였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설계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목표는 방대하지만 조금 가볍게 성공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장 해결할 만한 핵심 이슈에 집중하고 최소 요건부터 만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기존 배치로 동작하던 파이프라인에서 데이터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전체의 2% 미만인데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데이터 사이즈가 특정 구간에서 대폭 증가되며 중복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필요 없는 데이터를 무의미하게 처리하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조금 단순히 생각해서 이것만 개선해도 상당한 효과를 보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서비스나 분석해서 사용하는 핵심 시그널은 전체의 1% 내외였습니다. 눈에 띄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과 차량 데이터 특성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새롭게 구축한다면 대부분의 이슈가 해결될 것이며 차량의 실질적인 수집단은 안 건드리지만 핵심은 맨 앞단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데이터를 축소시키고 중복 처리 파이프라인은 공용화하여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아래 녹색 박스와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설계했는데요. 기존의 오버헤드와 의미 없는 데이터 처리를 해결하는 스트림 처리를 위한 스피드 레이어를 맨 앞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해당 프리 프로세싱 파이프라인은 스트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만 필터링하고 공용으로 쓰이는 시그널을 딱 한 번 파싱하였습니다. 결국 쓰이는 시그널은 대부분 중복이기 때문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매우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화된 파이프라인을 제공하여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우리가 담당하고 사용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 이었는데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서버로도 전체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만 실시간 수집 니즈를 커버할 수 있도록 앞단 데이터 프록시 서버의 일부 증설은 필요하였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성 고민 이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 트래픽 추이부터 확인해보면 주행 데이터는 아래 주간 트래픽을 표현하는 그래프와 같이 시간대에 따라 매우 심한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는 말도 안 되게 증가되기도 하는데요. 실시간 처리 요건을 처음부터 만족시키려면 무리한 서버 증설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일부 피크타임의 처리 지연은 메시지 큐를 통해 비동기 처리하고 사용성부터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피크타임에만 지연이 발생하는 수준으로 서버를 배치하였는데 이후 데이터 처리 프로세싱 효율이 높아 실시간으로 무리 없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시스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동기 처리를 위한 대용량 메시지 큐를 배치하고 해당 메시지를 스트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용자와 서비스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차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캐시도 구성하였습니다. 사용자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캐싱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만 실시간으로 필터링 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스트림 파서의 경우 차종 스펙에 맞게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서비스 정보와 결합하여 공용 시그널 데이터를 생산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실시간과 배치 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에 적재하였는데요. 자원 이슈로 당장 지연 없이 처리 결과가 쌓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실시간 처리되는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다면 사용자는 차량 데이터에 대한 고민 없이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만 쉽게 제공받고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이레벨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오버엔지니어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코드량을 최대한 줄이고 시스템 구조 개편으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데이터 수집 및 제공, 처리 및 모니터링, 분석을 위한 하둡 에코 환경 제공, 그리고 플로우 관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지 큐와 서비스 캐시를 많이 활용하였는데 가장 보편적인 카프카와 레디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와 몽고DB, 고랭으로 만든 API 서버를 구성하여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 기능은 에어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플로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구동됩니다. 이기종의 저장소로부터 원하는 ETL 작업을 수행하거나 백업 및 복구 수행 및 관리, 스트림 생성 및 모델 워크플로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비스에 활용되는 차량 시그널은 전부 선처리되어 카프카, 몽고, 하이브와 같은 저장소 혹은 API로 원하는 시점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LK와 기존 내부 대시보드를 활용하여 구성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 감지 및 알람 서비스와 더불어 단순한 내부 데이터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절대적인 코어 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의 경우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프카 스트림즈를 활용하였는데요. 이후 파이프라인이 수평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이 파악되어 코드 기반으로 프로토콜 및 파이프라인 추가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대부분 스파크 스트리밍이나 스톰, 플링크와 같은 스트림 프로세싱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스파크 스트리밍이 훨씬 익숙하지만 서비스 클라우드의 추가 하드 클러스터를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되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가 얀 클러스터에 의존적이지 않고 경량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아키텍처를 단순하게 하기에 좋았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지도 않고 오른쪽 그림처럼 특정 구간에서 파티션과 컨슈머를 1대1로 매칭시켜 최대 효율을 뽑고 메시지 기반으로 원하는 토픽에 라우팅만 잘하면 되었는데요. 특히 스트림 처리에 대한 추가 태스크 관리도 필요 없이 카프카만 제대로 알고 기존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핵심 코드만 개발을 해도 된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카프카 스트림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스트림을 구현한 모습입니다. 코드도 짧고 매우 직관적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코드는 스칼라로 구현한 수집 태스크의 초기 버전 일부입니다. 제가 스칼라 개발자가 아니라서 코드가 잘 정돈되지는 않았지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그리고 프로세스 정의만으로 원하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여지는 두 개의 코드 예시는 카프카 스트림 처리를 위한 기반 코드이고 오른쪽은 해당 코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를 구현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처리 프로세스와 라우팅 정의만 오버라이드하여
구현하였으며 현재는 10개 이상의 스트림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쉽게 UI로 자동화까지 가능합니다. 스트림 처리 구조의 특이점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성은 카프카 스트림즈 모듈과 카프카 브로커를 사이드카 패턴으로 구성한 모습입니다. 사실 카프카의 경우 OS 페이지 캐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버 내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권장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표준 서버 구성이 메모리가 상당히 높게 구성되어 있어 어플리케이션 고정 메모리를 많이 할당해도 서버의 잔여 메모리가 매우 높았으며 처리 자체가 CPU 자원만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히 트립 단위 데이터의 특성과 내부에 쉽게 파티셔닝 최적화가 가능한 키를 보유하고 있어서 해당 패턴을 사용하였을 때 효율이 매우 좋았습니다. 단지 서버 문제로 컨슈머 그룹 리밸런싱이 발생할 경우 성능과 안정성을 둘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티션 어사이너를 2단계로 진행해야 되는데 커스텀 파티셔닝을 제작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카프카 내에서 처리하는 하나의 메시지 사이즈도 권장 범위를 한참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압축을 풀면 평균 트립 하나에 50메가가 넘는데 어차피 어그리게이션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한 서버 내에서 데이터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성능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용량 데이터를 외부 스토리지를 활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불필요한 자원 소모가 매우 증가되었습니다. 실제 차량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입니다. 카프카 스트림즈는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그젝틀리 원스를 개런티합니다. 다만 차량 데이터 제공 관점에서 보면 차량에서부터 데이터 누락 혹은 중복 전달이 빈번했으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예를 보시겠습니다. 왼쪽부터 흘러가는 파이프라인으로 A, B, C의 데이터에서 서비스에 활용되는 사용자 데이터 C만 필터링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그널이 존재하는 제어기 0591과 04F1을 찾고 그 안에서 시그널 값을 추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트림 파서에서 차종마다 제어기와 신호값의 의미를 담고 있는 스펙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주행거리, 주행길이, 전체 서비스에서 필요한 시그널 값 등이 추출되며 이후 서비스 데이터 허브에 담기거나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그널이 필요하거나 신규 차종이 추가될 경우 메타데이터를 반영하는 API 호출을 통해 캐시를 업데이트시키고 자동으로 해당 시그널을 처리합니다. 안정적인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업 및 복구, 에러 처리 전략입니다. 차량 도메인 특성상 제어기 스펙 오류가 빈번하고 신규 차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초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뒤늦게 발견 후 해결해야 하는 이슈가 많아서 운영 요소도 상당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정교화 오류의 경우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실패를 관리하는 별도의 카프카 토픽을 만들었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데이터를 그룹핑하여 관리하였습니다. 각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서 에러 메시지와 에러 코드를 기반으로 적재할 카프카 토픽을 설정하여 라우팅하고 해당 토픽의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적재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정의되지 않은 오류에 대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올해 7월 24일에 발생한 장애 상황에 대한 통계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개발자가 스스로 정의한 에러 코드 기반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대부분의 스트림 처리 및 서비스에 대한 에러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오닉 5 출시 이래 563번 에러 코드가 급증한다면 파싱 코드 스펙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또한 에러 모니터링과 더불어 복구 전략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복구의 경우에는 백업 데이터와 앞서 설명드린 에러 메타를 기반으로 수행합니다. 중앙 관제 역할을 하는 플로우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앞서 정의한 에러 메시지가 담긴 토픽과 백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구 스트림과 워크플로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장애 상황에서 표준 스트림에 데이터를 인입시켰는데 장기 장애 복구 상황에서는 왼쪽 하단의 지연 그래프와 같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충화 장애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뼈아픈 경험도 하였죠. 그래서 리커버리 모드로 복구 스트림이 별도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전략을 통해 기본 데이터 스트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사용됩니다. 플랫폼을 활용한 샘플 서비스로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폰앱 내 서브 메뉴로 마이데이터 허브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시범 서비스로 차량 데이터 수집 및 가공뿐만 아니라 분석, 모니터링, 서비스 API를 제공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차량 시그널과 이와 연관된 기차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도나 브레이크와 같은 기초 시그널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그널 값을 기반으로 차량의 구체적인 상태 파악 및 가치를 판별할 수도 있고 운행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 특성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타 서비스처럼 추측 기반이 아닌 객관적인 차량 데이터 제시를 통한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자원으로 사용자에게 원하는 차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차량 시그널로 분석 서비스를 하기 위해 조직마다 신규 하드 클러스터를 할당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 차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개발의 경우 최단기로 10일 내 제공이 가능하였고 데이터 복구뿐만 아니라 운영을 위한 많은 요소들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차량 데이터를 잘 몰라도 서비스를 기획,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으며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차량 데이터를 정복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 있습니다. 백엔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플랫폼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직무를 떠나 차량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많고 플랫폼 제공자로서 최상의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신 분, 그리고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단기간의 가치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우 다소 보수적이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조직마다 매우 차별화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매우 크지만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저희처럼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기획해서 추진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